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7월이죠? 7월달. 세월 빠르죠? 그죠? 예. 평상시에 안 가다가 공부만 하면 시험 잘 가죠,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힘들지라도 좀 이제 그동안 해왔던 시간을 아까워서라도 남은 시간 동안 분발하셔가지고 같이 10월 달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아시겠죠? 예. 그러한 행복을 딱 느끼면서 7, 8월 달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요약집 마무리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제집 가지고 풀어야겠습니다. 미리 저를 봐요. 미리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략적인 문제집 진도를 내가 얘기하면은 뭐 풀어와라 하는데, 저는 풀어오라서 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잘 풀어와요. 그런데 한 2회, 3회 가면은 한 번 안 풀어와요. 그냥 문제지에다가 답만 보고 체크하고 와요. 그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문제집 나가는 분량 동안 아예 공부하고 오세요. 이해되십니까? 요약집 보시고 책을 그냥 한번 읽고 오든 아니면 뭐 암기하든 간에 이번 기회에 요약집 보고 예습 겸 복습, 그죠? 공부하고 올 것. 아시겠죠? 그러면 저랑 같이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하고 예습은 다시 요약집 보고 그 다음 시간에 할 분량만큼 또 공부해 오고. 아시겠죠? 예. 요건 해야 됩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는 미리 얘기합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까지. 아시겠죠? 용도, 구역까지입니다. 요약집 보면은 24페이지입니다. 까지 공부해 오시면은 아무려면 문제 푸는데 도움 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공부도 하고 문제도 풀고. 아시겠죠? 자, 오늘은 173페이지 주택의 공급부터 보겠습니다. 1번 주택의 공급 기준, 공급 요건이다. 1번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우리가 이제 입주자를 모집할 때 누가? 사업 주체가. 누구 승인 받죠? 시장, 군수, 구청장의 뭘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지금 잘 나옵니다. 복리시설은 신고해라. 그렇죠? 예. 요거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업 주체 중에서 공공주택 사업자. 아시겠죠? 예. 국가, 지자체, 토지공, 지공 등등. 가령 국가, 지자체 등이 50% 초과 출자했다면, 아시겠죠?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공공주택 사업자는 여기에 승인받지도 않고 또 신고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항상 이거. 책 보시면 나오죠? 시군구청장의 승인받아라. 복리시설은 신고해라. 가로 안에 공공주택 사업자는 제외한다. 승인받지 않아요. 신고하지도 않아요. 2번 주택건설 시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요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대해서 가격을 따로 제시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죠. 요건 왜 제외하느냐? 이건 이미 분양가에 반영되었죠. 그죠? 분양되었기 때문에 이미 시설이 이미 벌써 갖춰져 있죠. 그러므로 요거를 제외한 그랬죠. 가로 2번
견본주택의 마감재, 목록표 등 제출입니다. 1번 사업주체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저를 보세요. 이렇게 승인받아라,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일단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 왜냐면 얘는 승인받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승인을 받으려 할 때, 자, 세 번째 제출. 어떤 거를 같이 제출합니다. 첫 번째, 마감 자재 목록표. 요거 1번. 두 번째, 영상물. 그죠? 예. 영상물 등. 내용 쉽잖아요. 그죠? 마감 자재 목록표 1번, 영상물 등 2번. 요 두 가지를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알다시피 공공주택사업자는 승인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출하는 시기가 승인받을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제출해. 언제냐? 근본주택을 건설할 때. 아시겠죠?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나오죠? 근본주택을 건설할 때, 근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때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 등을 제출해야 한다. 넘깁니다. 그 다음에 3번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 예정자에게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게 뭐냐? 1번과 2번인데 특히 1번 근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이런 것들이 가장 입주 예정자한테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2번 시군구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아까 1번, 2번 있죠? 제출한 요 두 개를 사용검사 이후 2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몇 년 이상? 2년. 2년 이상 보관해야 되고요.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할 때 반드시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4번 그런데 마감 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이제는 애초부터 약속한 입주자와 약속한 그 마감 자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죠. 이거는 뭐 부득이한 거니까요. 일부러 하지 않는 게 아니니까. 자, 이럴 때는 기존과 다르게 그 말이에요. 다르게 마감 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때에는 당초의 마감 자재와 같은 질 이상, 이거 중요해요. 같은 질 이하가 아니고 같은 질 이상. 줄거세요. 설치하여야 한다지 설치할 수 있다도 아닙니다. 설치하여야 한다까지 줄거시기 바랍니다. 자, 5번은 읽어주시고요. 상관 2번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입니다. 1번 분양가 상한제. 우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다. 첫 번째 공공택지. 두 번째 공공택지 외의 택지인데 공부할 때는 민간택지를 한다 그랬죠? 민간택지를 하자. 자, 공공택지가 여기다. 그러면 공공택지는 전부 다 여기 안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무조건 100% 적용이 된다. 1번 보세요.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무조건 분양가격이 선정되면, 결정이 되면 당연히 그 가격 이하로 공급해라. 일반적으로 그 가격대로 하겠죠. 그 가격 이하로 공급해라. 기업 공공택지는 전부 다다. 하지만 민간택지는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일부. 자, 이렇게 일부에 대해서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지정하는 일부 택지에 대해서만 적용하죠. 나오죠? 국장이 심의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만 나오죠.
동그라미 2번 발표하세요. 2번 중요합니다. 적용 제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치 않습니다. 특히 기업하고 디귿.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관광특구에서 공동주택을 건설 시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요. A 또는 B니까 50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150m 이상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로 2번 분양가는 당연히 땅값 플러스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예요. 이럴 때 택지비는 먼저 공공택지다. 택지비가 여기 공공택지비. 그 다음에 여기는 민간택지다. 다릅니다. 첫 번째, 공공택지는 공급가격. 그죠? 공급가격 플러스 궁영. 길잖아요. 그죠? 궁영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그러니까 공급가격 플러스 궁영 등등. 이건 민간택지는 감정가격 플러스 궁영이죠. 얘는 감정가격 플러스 궁영이다. 그러므로 공부할 때 여기서 그죠? 택지비다. 자, 두 번째 줄에 공공택지니까 공급가격이다. 그죠? 공공택지니까 공급가격. 민간택지니까 기함정가격. 민간택지니까 기함정가격.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2번 건축비는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원칙이 뭐냐? 건축비는 그냥 원칙, 국장, 예외, 시군구입니다. 이래 보시면 돼요. 먼저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있는데 이게 바로 기본형 건축비입니다.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즉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궁영으로 한다. 끝. 됐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기본형 건축비를 시군구가 지역 특성 고려해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원칙은 국장, 예외 시군구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칙은 하여야 한다. 예외 시군구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건축비는요, 솔직한 얘기로 서울서 짓나 지방서 짓나 그죠? 큰 차이 없습니다. 땅값 외에는. 3번에 분양 가격의 공시 의무, 이거는 깊게 보지 마시고요. 1번 사업 주체는 마지막 줄 분양 가격 공시해라. 뭐를? 공공택지는. 즉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누가? 사업 주체가. 분양 가격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2번 민간 택지에서 국장이 지정한 그 민간 택지에서는 시군구가 마지막 줄 분양가를 공시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외우지 마시고요. 분양 가격 공시는 공공이건 민간이건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험에는요, 믿지 못할 그런 지문 뜹니다. 공공택지는 분양 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잘 나와요. 틀리죠, 그죠? 공공이든 민간이건 전부 다 공시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공공이라고 공시 안 합니까? 말 돼요? 야, 공공택지 안에서 아파트 건설했습니다. 야, 가서 아파트 보니까, 모델하우스 보니까 너무나 막 이쁜 거야. 아니, 구조가. 나 이거 분양받아서 살고 싶어요. 물어봤습니다. 평당 얼마야? 안 가르치죠. 이게 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웃는 게 시원찮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그렇고 해서. 정말이야, 그죠? 아시는 분들은 벌써 가사를 떠올리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깊게 오지 마시고, 그냥 가격 공시하는데, 공공택지도 하고, 민간택지에서도 공시는 다 한다. 다만, 공공택지에서는 사업주체가 하고,
민간택지에서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가 한다. 왜 그럴까요? 민간택지는 국장이 지정하기 때문에 행정청의 막내인 시군구가 한다 그 말이에요. 3번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누가 합니까? 시군구가 합니다. 시도가 안 해요. 시도로 잘 바꿔냅니다. 시도 X, 시군구가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해서 운영하고요. 그런 다음에 2번 시군구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며칠 내에? 20일 이내에요. 30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30일로 바꿔냅니다. 20일 이내에 설치 운영합니다. 하지만 3번 사업 주체가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항상 얘들은 지 만들잖아요. 그렇죠? 원칙 꼭 예외.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해당 기관의 장이 설치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공은요 저들이 알아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 2번 시군구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할 때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당연하죠. 그죠?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연한 말씀이죠. 4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및 해제 나오죠. 1번 국장은 저를 보세요. 벌써 국장은 했다면 바로 뭘 말하죠? 바로 민간택지인 요걸 말하는 거죠. 그죠? 얘는 100%니까 국장은 민간택지에서 지정된 그 안에서 그 말이에요.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 바로 직전 전달 한 달 전이죠. 그러니까 3개월간 전달 직전을 3개월로 소급해서 3개월간 몇 배? 2배 초과. 3개월 동안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심의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숫자 나오는 것 일일이 다 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마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은요, 우리가 7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매년 나온다면 내가 공부해요. 그죠? 예. 20년에 한 번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작년에 그동안 딱 한 번 나왔어요. 한번. 그것도 투기가열지구에서 2, 5, 10 요거 나왔어요. 30% 감소, 3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설령 나와도, 왜냐면 요걸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외우면 되지, 안 그래요. 넘어갈수록 숫자가 계속 바뀝니다. 외워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안 나와요. 설령 나오면은 그냥 찍으세요. 이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나와도 7문제 중에 한 문제고, 이것도 어떻게든 뭐 한 2, 3년 거쳐서 나와도 공부합니다. 20년마다 한 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만약에 기분 안 좋게 열받고 해, 만약에 나왔다 이 문제가, 그러면은 가벼운 마음으로 출제자가 찍으라고 냈구나 라고 찍으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요 정도만, 3개월간 몇 배 초과? 2배 초과다. 3개월간 2배 초과다. 그 정도 해주시고요. 기억, 니은, 디귿인데 하나 봅니다. 디귿만. 디귿. 왜냐? 요 디귿은 전부 다 공통되게 나옵니다. 공통되게. 디귿.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몇 개월? 줄거세요. 2개월. 2개월 동안 밑에 청약률이 5대1 초과, 국민주택은 10대1. 그래서 어떻게 외웠죠? 2, 5, 10. 그래 외웠잖아요. 이 정도만. 2개월, 5대1, 10대1, 앞에 따서 2, 5, 10, 2, 5, 10. 2 곱하기 5는 10, 2, 5, 10. 이렇게만 해주시고요. 됐어요. 거기까지 와주시고요. 오히려 절차 파트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서술적으로 나오고요. 이 문제가 나올지라도 5개 질문 중 하나 뜨는 것이지, 단독 문제 나오기 힘들고 설령 나와도 우리가 깊이 있게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가로 2번 절차.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당연히 아랫사람인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똑같아요. 국장은 무조건 시도 의견 듣습니다. 2번 지정하면은 공고하고, 그죠? 공고하고 통보하라. 요는 절차니까 틀리게 하는 질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3번 해제 및 요청인데요. 요거는요, 뒤에 나오는 해제 또는 해제 요청 내용과 전부 다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먼저 1번 국장은, 지정권자는 국장은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필요가 없으면 심의 거쳐서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해제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 3번 묶으세요. 요건 뭐냐?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국장이,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필요 없으니까 직권으로 심의 거쳐 해제하는 거라면, 2번, 3번은 요청시, 누가? 시도, 시군구가 누구한테? 국장에게 해제해달라고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3번 요청받고 얼마 내에? 40일. 그러니까 참 숫자가 좀 애매하죠, 그죠? 분양가 심사위원은 또 20일 내에, 30일이 아니에요. 얘도 30일이 아니고 40일 내에, 40일 내에 심의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그 정도로. 며칠? 40일. 40일. 요것도 30일로 이렇게 바꿔내면 헷갈려요. 거기까지. 자, 9절 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 제한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이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 자, 원칙 보겠습니다. 거기 줄 끈 거. 입주자 모집 공고, 이거요. 입주자 모집 하겠다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승인 해달라고 신청일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 줄여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 플러스 60일까지. 여기까지. 요까지는, 자, 들어보세요. 아파트 분양 받을 때에 다음에 행위, 거기 1, 2, 3번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런데 두 번째 줄 보니까 가로 안에 현재 주택조합이다, 사업주체가 주택조합이다 그러면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으로 됩니다. 이제 그거까지 다 봐야 돼요. 원래 연날인데 주택조합이다. 언제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되는데 요건 다른 말로 입주 가능일 같은 말입니다. 입주 가능일. 자, 요때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그런 의미죠. 며칠까지? 60일까지인데 요거를 단독으로 물어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면은 요것만 딱 물어보는 문제가 두 번 나왔습니다.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요때까지는 누구 동의 없습니까?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에 1, 2, 3 행위할 수가 없다. 비록 지금은 계약하고 난 다음에 1차, 2차, 3차 등등 중도금 내서 나중에 잔금 필요는 앞으로 내 집이 될 집인데 내 허락 없이 1번 저당권 등등의 담보물권 설정행위 당연히 안 되죠.
그죠? 동의할 이유도 없지만. 두 번째, 전세권 등등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이 당연히 안 되죠. 세 번째, 처분행위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예. 동의 없이 당연히 동의 안 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요 말이 빠지면 안 되고. 그런데 예외 1, 2, 3번은 가능하다. 동의 없이 등기부에 올라가는 설정행위 가능하다. 1번과 2번 묶으세요. 한마디로 융자 받는 거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 받을 때에 100% 10억짜리 아파트를 10억을 주고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거의 90%에서 99% 사이가 뭐라고요? 전부 다 조금씩의 융자를 받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간다. 3억이 모자라요. 3억을 융자 받는다. 융자를 받게끔 도와주는 것은 사업주체가 무이자 등등으로 하겠지만 만약에 입주 예정자가 3억의 돈을 융자를 받았다면 나중에 설정되는 것은 자동 설정되는 것이지 동의받을 필요가 당연히 없지요. 예. 돈 3억 받아간 거는 확실하니까 나중에 을구의 설정은 동의 없이 그냥 설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사업주체가 파산 등 사유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됩니다. 사업주체가 망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망해가지고 빨리 바꿔주는 것은 다른 사람 A가 망했으니까 B로 변경하는 것은요. 빨리 동의 없이 빨리 바꿔주는 것이 오히려 더 입주자를 위해서 좋은 거잖아요. 질질 끌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알다시피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 입주 예정자, 입주자한테 바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 주체의 이름으로 일단은 보존 등기 되었다가 그 다음에 사업 주체에서 입주자로 이전 등기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미부장 시에는 사업 주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아파트를. 이럴 때 하여튼 변경할 때도 동의 안 받아요. 그리고 사업 주체 이름으로 보존 등기 치는 것은요,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업 주체 변경 시에 뭐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사업 주체 이름으로 보존 등기 하는 것 또한 입주자의 동의받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면 3번은 예외가 있다. 2번 부기등기. 그러니까 1번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방금처럼 원칙처럼 그죠? 하지 말라고 어디에 1번 부기등기를 읽지 않을게요. 부기등기 해야 된다. 그런데 2번 같은 경우 보세요. 국가, 지자체, 토주공 등등 토주공 등의 등은 뭡니까? 지공.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그 외 공공기관이 있다면 이들은 부기등기하지 않는다. 가로 2번 시기 언제 하냐? 1번 주택건설 대지. 주택건설 대지. 주택이 아니고 뭡니까? 대지. 최초로 등기할 때는 건물이니까 아직까지 등기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물이 아니니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이때 요거 최초로 요겁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할 때 요때 하고요. 건설된 주택은 사업주체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최초 등기할 때죠.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한다. 3번 효력. 1번 부기 등기했습니다. 부기 등기할 이후에 무슨 얘기입니까? 등기부를 띄워보면 그 안에 하지 말라고 딱 돼 있는데 그 이후에 하는 인간이 있어요. 있으면 뭡니까? 무효. 원천적 무효입니다. 무효. 3번 요거 무효 가지고 성의 안차 행정형벌 2년 2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2천입니다.
10절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나오죠. 자, 요건 뭐냐면은 아파트 건설 시에 가끔 나옵니다.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슈가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나온 건데 여기 생긴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가 아파트 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를 건물이 있으면 같이 하겠죠. 그거를 이제 팔겠죠. 아파트로 받든 돈 받든 할 겁니다. 그럴 때 등기부에 A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그 소유자는 A가 아니고 B입니다. B. 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실질적 소유자는 B인데 A가 자기 땅인 것처럼 팔았습니다. 가령 한 5억에 팔았어요. 이런 경우는 합의가 빨리 돼요. 이해됩니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뒤늦게 이제 다 팔아가지고 아파트만 짓고 있는데 뒤늦게 B가 알았습니다. 쫓아가니까 벌써 아파트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유권 말소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법률적으로 제기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겨요. 일단 책 봐요. 이렇게 1번 주택 나오죠.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일단은 저를 보세요. 반드시 승소합니다. 그런데 승소하더라도요, 이제 아파트를 다 어떻게 짓기 때문에 어떻게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옛날 땅 내놔 이것도 아니에요. 옛날 사간 게 5억이야? 아, 나는 5억에 못 팔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 10억 내놔, 15억 내놔 할 겁니다. 협상이 안 되겠지, 그죠? 이러니까 일단은 아파트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즉, 사용 검사를 받은 이후에, 자,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누굽니까? 실소유자. 그에게,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그러면은 시가로, 얼마로? 시가로 매도할 것을 일단은 청구할 수 있다. 뭔 소리 하냐? 시가는 한 5억인데 나 그 가격에 못 팔지 할 거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일단은 시가입니다. 매도 청구는 무조건 시가. 청구할 수가 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 돈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일단은 1번 이러한 면적이 너무나 많으면 어려우니까 전체 면적에서 5% 미만인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있고요.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고 몇 년 내에? 2년 내에. 2년 이내에는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거의 사용검사 끝내도 얼마 안 남았죠. 중간중간 미리 알았으니까. 그렇죠? 이럴 때 1번 상가로 2번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왜? 이제는 뭐 서로 대화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이죠. 이때 전체 4분의 3 이상을 일단은 동의를 받아라. 얼마? 4분의 3. 그리고 2번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관한 판결,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간에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렇죠. 전체에 대해서 일부가 동의받아 했기 때문에 전체 다 효력이 있다. 구상. 그러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죠? 애초에 사업 주체가 똑바로 안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주체의 잘못으로 괜히 입주자들이 돈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예요.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를 누구에게? 사업 주체에게 구상할 수가 있다는 것. 예. 요것이 지금 뭐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뭐 중요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쌍가루 1번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요것이 그냥 5개 지문 중에 하나 정도 그동안 나왔습니다. 딱 한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투기 가열지구 잠깐 보겠습니다. 투기 가열지구다. 자, 원칙은요. 자, 지금 12번 돼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원래 먼저예요. 원래는요. 조정 대상 지역. 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법률이. 작년에 생겼으니까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책에는 여기 없어요. 작년 하반기에 생겨서 올해부터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이 들썩이니까 좀 조정해보자. 그런 의미예요. 의미. 근데 이 조정해보겠다. 좀 땅값이 들썩이는 것을 좀 잘 좀 관리해보겠다. 그런 건데 이렇게 지정한 상태에서 야, 하필이면 왜 요 지역은 좀 심각하게 좀 투기 과열 조짐이 보인다면은 이 조정 대상 지역 중에 일부가 바로 뭐라고요? 투기 과열 지구가 되는 겁니다. 일부예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12번을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책 순서가 그래 돼가지고 내가 해놨습니다. 투기 가열 지구 내에서 완전히 요 지역은 완전히 그냥 뭐 투기꾼들이 들락거리고 완전 투기적이야. 그럴 때 지정합니다. 뭐죠 그게? 투기 지역이에요. 하지만 투기 지역은 우리 공법상 배우지 않습니다. 여기 조정 대상 지역하고 뭐라고요? 투기 가열 지구만 지정한다. 요것만 공부한다 그 얘기죠. 먼저 투기 가열 지구입니다. 자, 지정권자가 누구냐면은 국장 또는 시도지사이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분양가 상한제도 요거 민간 택지에서는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그래서 지정할 때 바로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왔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요. 국정은 당연히 누구 의견? 시도지사 의견 듣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지정권자가 시도일 때는요. 아랫사람인 시군구 의견 듣는 것이 아니라 국장과 뭐합니까? 협의합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요. 시도의사는 뭐 시군구 의견 내지는 시도는 시군구와 협의 이렇게 꼭 시군구를 집어넣습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리고요. 투기가열지구는 재검토합니다. 몇 년마다? 몇 년마다? 1년마다 재검토하는데 저를 봐요. 이 재검토가요. 저를 보세요. 국장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검토를 시도지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이 합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보면서 1번 지정권자 국장 또는 시도지사 심의 거쳐서 항상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심의 거쳐서 해제합니다. 지정도 심의, 해제도 심의. 이 경우에 밑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최대한 아니에요. 뭐라고요? 최소한. 대상 지역은요, 주택 가격이 물가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그래서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인데요. 이것도 1번과 2번. 여기 1번과 2번이 작년에 나왔던 겁니다. 2, 5, 10 똑같잖아요. 2개월 동안 5대1, 10대1. 2개월 5대1, 10대1. 내용은 앞에 내용과 똑같습니다. 2, 5, 10. 그래서 5대1에 5, 10대1에 10 요거. 그리고 2번 주택 공급이 위축될 오른데 기억 나왔습니다. 요것이 30% 즉 분양 계획이 직전을 보다 30% 이상 감소인데 요거 30% 나왔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행히도 항상 제가 했던 것들 중에 나와서 큰 문제 없었지만 요게 나온 것이 부동산 중개에 그죠? 80년대 생기면서 거의 30년 만에 처음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뒤에 나올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숫자 같은 거 요즘 알라. 설령 나온다 할지라도 7문제 중에 1문제 불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마시려고 숫자 나오는 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조정대상 지역도. 그래서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다. 과감하게 그냥
버리는 거 버리고 큰 틀을 이해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30% 이상 감소이지 증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소 동그라미 하세요. 솔직히 30보다 이 감소가 더 중요합니다. 절차 나오네. 1번 국장은 시도 의견, 시도는 국장과 협의. 2번은 똑같죠? 지정되면 공고하라. 끝 됐습니다. 재검토 몇 년마다? 1년마다. 누가 한다고요? 국장도 줄 거예요. 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정권자 중 국장이 한다는 것. 상가로 5번. 요거는 앞에 내용과 내가 똑같다 그랬죠. 그죠? 1번 국장 또는 시도. 일단은 지정권자니까요.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면은 시비 거쳐서 반드시 심이란 말이 없잖아요. 없는 이유는 앞에 상가로 1번에 이미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거기 지정권자에 나왔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심의 거쳐서 반드시 해제를 하여야 한다. 똑같죠? 그리고 2번, 3번 묶으세요. 얘는 뭐죠? 요청시. 시군구가 그렇죠. 지정권자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3번 요청받고 얼마 내에? 똑같죠. 40일 이내에. 그냥 똑같습니다. 해제는요. 40일 이내에 심의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을 한다까지. 자, 12절. 조정 대상 지역은 바로 지정권자가 국장입니다. 국장은 밑에 과열 지역. 그러니까 얘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얘는 한마디로 과열 지역, 위축 지역, 심의 거쳐서 국장은 심의 거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밑에 최소한의 범위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투기 가열 지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부가 의미가 똑같다. 얘도 최소한의 범위. 1번 듣기 마세요. 숫자 외우지 마세요. 보세요. 3개월간 1.3몇 초가 이거 어떻게 외우냐고요. 하지만 기억 정도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5, 10 같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위축 지역은 뭐 6개월간 마이너스 1, 뭐 3개월간 20% 이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워서 문제 푸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나와도 원망하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그냥 수긍하세요. 아, 찍으라는 건 했구나. 그래서 찍어서 맞추는 겁니다. 그냥 과열 지역하고 위축 지역이다. 그 정도로요. 오히려 절차는 해야 됩니다. 2번 절차. 1번 지정권자가 국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장은 시도 의견 똑같이 그죠? 무조건 국장은 시도지사 의견입니다. 2번 지정되면 공고하고요. 상가리 2번 해제 똑같습니다. 1번 해제 의무 국장은 필요가 없으면 반드시 심의 거쳐서 해제를 하여야 한다. 똑같죠? 2번 요청 1번 얼마 이내에 시도 등등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 심의 거쳐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전부 다 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입니다. 전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분양권, 당첨권, 분양권 전매를 말하는 겁니다. 등기하기 전 분양권 전매하지 말아라. 전매행위 제한. 전매 바로 분양권 전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 되었든 아니면은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든 주택이건 집이건 몇 년 이내에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 그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건 6개월짜리, 1년 6개월, 2년, 3년, 5년 해가지고 10년까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기본서 있습니다. 하지만 나온 적이 없다. 이거는 버리는 것이다 라고 공부를 안 한 겁니다. 할 필요가 없고요. 이 기간 내에는 전매하지 말아라. 주택을, 그 다음에 집위를 전매하지 말아라. 매매도 안 된다. 증여도 안 된다. 알선도 안 되고요. 다 안 돼, 다 안 돼. 뭐는 돼요? 뭐는 돼요? 상속만 된다, 상속만. 상속은 가능하다, 상속은. 마지막 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수도권과 지방을 벌써 달리 정했습니다.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1, 2, 3, 4는 읽어주시고요. 상가리 2번 별표하세요. 이건 시험 잘 나옵니다. 2배 1.3이니 숫자보다도 얘는 잘 나와요. 잘 나와요. 그러면 전매 안 되는데 전매가 가능한 경우이다.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가능하다. 대신에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한인데 전매가 뭐라고요? 가능하다. 대신에 뭐요? 사업 주체의 뭘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 동의. 아무리 가능하다 할지라도 동의를 안 해주면 또 못 사는 겁니다.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아라. 어떤 경우냐? 기어 1번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일부가 아니에요. 세대원 전원이 전부가 다른 지자체로 이전 시에 이사갈 때인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아시겠죠? 여기로 가는 건 안 됩니다. 물론 광명도 해당되죠. 2번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여러분들 시험 볼 때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항상 전원 일부자를 꼭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일부자가 들어가면 내용 불문 틀립니다. 세대원 무조건 전원이 일부고 아니에요. 3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해외 체류. 4번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 이혼으로 뭡니까? 이렇게 재산 분할 시에 안 돼. 그러면 안 되겠죠? 5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치 못하여 경공매가 되는 경우는 합법적인 법적 절차니까 가능하고요. 7번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주택의 일부를, 그렇죠? 죽기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전부 다 남편 이름인데 일부를 아내 이름으로. 좋은 거잖아. 그죠? 좋은 거니까. 이런 것들은 누구 허락, 사업주체가 동의해주면 가능하다. 그러면 저를 봐요. 이렇게 해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가능하다. 이거를 우선적으로 누가 이거를 매입하느냐? 토주공이에요. 토주공. 바로 어딨냐? 가로 2번. 나오죠? 누가 한다고요? 토주공이 우선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토주공이. 단, 현재 지금 사업주체가 지공일대, 지방공사일 때만큼만 가로 안에 지방공사도 할 수 있어요. 그때 외에는 무조건 누가? 토주공이 우선 매입할 수가 있다. 이것도요, 부기등기 합니다. 1번 반드시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이때 2번 주택은 똑같죠? 언제?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한다. 4번 위반시 조치입니다. 조치. 1번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의 전매가 만약에 이루어지면 첫 번째 따라합니다. 환매.
자, 좀 길어요. 사업 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네 글자로 따라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매입비용. 여기 매입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입주금 플러스 은행이자, 요거예요. 줄이면 입주금 플러스 은행이자. 이게 뭐라고요? 매입비용. 그러니까 입주금과 이자율을 합해가지고 누구에게? 그 매수인에게 지급하게 되면, 통장으로 입금하게 되면 지급한 날에 사업 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걸로 본다. 즉 이것이 바로 환매. 일종의. 2번 벌칙 3년 3천. 뭐라고요? 3년 3천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제한 있죠. 얘만 2년 2천. 방금 전매 제한 위반은 3년 3천. 방금 14절에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도 가로 5번에 3년 3천입니다. 자, 14번까지 할게요. 자, 공급질서 교란금지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해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치르는 것이 정상적인 공급질서인데 요 질서를 흐립니다. 누가? 따라합시다. 떴다방들이. 왜? 중간중간에 피 붙여가지고 사고팔로 해가지고 아파트가를 올립니다. 그죠? 그런 행위 하라 하지 마라. 하지를 마라. 하덜덜 말아라. 그죠? 하덜덜 말아라. 바로 공급 질서 교란 금지입니다.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금지하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런 행위 하지 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밑에 증서, 지위, 증서 동그라미, 지위 동그라미 써요. 일단 증서, 지위, 증서 두 번째 줄에 앞에 증서 또는 지위죠. 또는 지위가 뭐냐? 먼저 보겠습니다. 1, 2, 3, 4, 5. 1번 주택조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거는 지역과 직장조합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2번에 주택상환사채. 3번에 입주자 증서. 4번 시군구가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5번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안 돼요. 양수도 안 돼요. 매매도 안 되고 증여도 안 되고 알선도 안 되고 광고도 안 되고 거짓 부정한 방법도 안 된다. 다 안 돼. 안 돼. 딱 두 개만 돼요. 네? 상속하고 저당은 된다. 이건 가능해요. 가능한 거. 상속은 무조건 되는 것이고 저당도 돈이 필요하면 뭐 그 저당을 잡힐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뭐 딴 거 돈 빌렸다가 그죠? 그거 저당을 또 잡을 수도 있고요. 잡힐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했죠. 그죠? 양도 X, 양수 X. 그 안에는 매매도 안 되고 증여도 안 되고 광고 안 되고 알선 다 안 됩니다. 거짓 부정은 당연히 안 되지만 상속과 저당은 된다. 이렇게 안 되는데 누구든지 다 안 되는데 상가로 2번 만약에 하면 그 말이죠. 위반하면 1번 지무개치. 다 같이 시작. 지무개치. 한 번 더 시작. 지무개치. 자, 지가 뭐죠?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위는 무효야. 해봤자 헛내려. 너 지위 해봤자 무효야. 원천적 무효야. 계약은 필요 없어. 그냥 취소할 수 있다. 주택법은 웬만하면 의무적이 많다랬죠. 그래서 근데 내가 왜 자꾸 지무개치로 강조하냐? 이거요 이렇게 강조해도요 막상 내가 지문에 뭐 시험 볼 때 내면은요 거의 틀립니다. 왜?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하면 다 틀립니다. 지위는 무효지 취소가 아닙니다. 계약이 취소예요. 아니면은 그 주택을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아니면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은 무효이다. 또 이렇게 됩니다.
지위가 무효고 계약이 취소입니다. 아시겠죠? 지무개치. 가로 2번. 요거는 두 글자로 환매. 뭐라고요? 위반하면 환매.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날에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본다. 환매. 3번. 가로 2번에 이어서 매수인에게 주택 가격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지급하고 싶어도 받을 자가 알 수 없을 때는 법원에 가서 공탁한다. 지급하거나 아니면 공탁한다면은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은 한마디로 말하면 퇴거 명령. 1번은 지무개치. 2번은 환매. 3번은 퇴거 명령. 줄여갖고 퇴거 명령할 수 있다. 그 말이고요. 4번은 뭐냐?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럴 때 1번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은 10년 동안, 투기가열지구의 주택은 5년 동안, 나머지는 3년 동안인데 1, 2, 3번은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뭐 10년, 5년 이렇게 세부적 나온 적도 없습니다만은 그냥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자격 제한 정도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시라고 노는 겁니다. 가로 5번 나왔죠? 행정벌 3년 3천. 자, 5가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반 시 첫 번째 뭐라고요? 지무개치. 지위가 무효고 계약이 취소이다. 지무개치. 두 번째 환매. 세 번째 퇴거명령. 네 번째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입주자 자격 제한. 마지막으로 3년 3천. 뭐라고요? 3년 3천 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